265강은 좀 상당히 영성적인 것 같은데 266강은 갑자기 막 세속으로 막 돌아가서 오락가락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65강 제목이 좀 특이하죠? 명리학에서는 자주 쓰지 않는 주제를 좀 다뤄보겠는데요. 제가 추구하고 있는 게 영성 명리학이다 보니까 영성학과 명리학을 같이 접목시켜 보는 것, 그런 부분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제가 명리학 강의를 하면서 영성학과 관련된 소재나 제목, 내용들을 종종 소개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끔씩은 심리학적 내용도 같이, 저는 완전히 장르 크로스오버군요. 뭐 심리학, 영성학, 명리학 뭐 이런 부분들. 오늘은 그 영성학에서 종종 사용이, 영성학도 범위가 되게 넓은데 그 종종 나오는 이름인 인디고 차일드, 이제 비슷한 게 많아요. 인디고 차일드, 크리스탈 차일드, 스타시드, 뭐 스타피플, 뭐 이름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뭐 아무튼 우주에서 온 아이들이란 뜻입니다. 이제 이름은 이게 이제 우주에서 온 아이들이란 뜻이고요. 이제 이런 내용이 붙은 이유는 대략적으로 이 스타시드는 19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 많이 보인다라고 해서 이름이 붙었고, 꼭 그 뭐 우리나라도 뭐 X세대, 뭐 386세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칭하듯이 인디고 차일드는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그 아이들 중에서 특출나게 영성이 발달하고 의식 상승이 돼 있는, 쉽게 말해서 반쯤 완성된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이 자주 눈에 띄어서 이게 일종의 명칭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디고 차일드, 뭐 크리스탈 차일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뭐 외계의 아이들이란 뜻이에요. 스타시드 또는 뭐 스타피플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흔히 쓰는 내용은 아니고요. 뭐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뭐 좋아하겠지만 그 외의 분들한테는 뭐 그런갑다 그냥 하면 되는 거죠. 뭐 크게 뭐 의미를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다만 이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영성적으로 의식이 깨어서 태어나는 아이들입니다. 영감이 되게 예민하게 발달하고 있는 아이들이고요. 특징은 다른 아이들과 생각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눠지는데요. 되게 산만한 경우들. 꼭 뭐 컴퓨터가 정리가 안 되고 막 수많은 막, 그래서 이제 자칫 ADH로 이제 오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고, 실제 뭐 증상은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적 내용이 다른 아이들과 생각이 달라서 또래 아이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들. 이런 경우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경우들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아이들이 나를 왕따시키든가 내가 아이들을 왕따시킵니다. 참고로 저는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저는 가녀지동이기 때문에 저는 타인들을 왕따시키고 다녔습니다. 저는 남들이 날 왕따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을 왕따한 거지.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의식이 되게 성장하는 경우인데 이제 이거죠. 문제는 이게 부모의 의식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될 경우, 쉽게 말해서 부모가 아이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아이가 자칫 환자가 돼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늘 그 소개를 할 아이는 이 사주를 가진 아이고요. 오늘 중심에 있는 이 아이의, 이게 제가 그래서 이 아이를 뭐라고 저장해놨냐면 깨어난 영혼, 인디고 차일드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증세가 전형적인 인디고 차일드 증세거든요. 전형적인 인디고 차일드. 근데 인디고 차일드나 뭐 크리스탈 차일드, 스타시드, 그 다음에 머추얼 소울들, 그 머추얼 소울, 비슷비슷합니다. 거의 증상이. 일반인들한테 외계인 취급을 받습니다. 평범한 사람들한테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라는 취급을 받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저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외눈박이 마을에 간 두눈박이 또는 두눈박이 마을에 간 새눈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눈이 2개 달린 나라에 눈 3개 달린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요 가운데에 눈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신미안이라고 눈 3개 달린 아이가 있어서 눈 2개 달린 아이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인식하고 있는 것들을 눈 두 개 달린 아이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어머 쟤 미쳤나 봐. 쟤 이상해. 라는 소리를 날립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인생을 편히 살려면 이 세 번째 눈을 이렇게 딱 가리고 다니는 게 딱 망고장땡입니다. 망고장땡. 그러다 가끔 세 번째 눈으로 본 거 얘기해 줬다가는 어머 얘 이상한 것 같아 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영감이 되게 발달해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나도 뭐 초감각이나 초능력을 나타내는 아이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가장 바람직한 거는 초의식입니다. 초의식. 이게 뭐냐면은 의식 상승 레벨이 남다릅니다. 수많은 인생의 고락을 거쳐서 얻어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저장돼 가지고 왔어요. 의식 상승 내용이. 그러니까 어린애인데 어린애가 하는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이의 부모님과 상담을 하면서 이제 아이가 저한테 우리 아들이 걱정이 돼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달라요. 해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그래서 그 아이의 증상을 들어보고 사주를 열어보니 일단 사주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은 사주에는 위대한 철학자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주가 뭐로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위대한 철학자 인증이라고 제 눈에는 저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머릿속에서 느낌이나 감정이 나오는데 위대한 철학자라고 바로 제 머릿속에 띠용 하고 뜹니다. 그냥 느낌이. 그런데 보통 이렇게 위대한 철학자 사주는 현실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현실에서 돈키호테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아이의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좀 과장을 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과장을 좀 해서 좀 재밌게 과장을 좀 해서 얘기하자면은 어머님이 이렇게 걱정을 하십니다. 아이가 이상한 말을 해요. 어떤 이상한 말을 하는데요? 아이가요 세상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가 너무 이상해요. 세상엔 옳고 그른 게 없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가 방탄소년단 매니아신데 아니 아들아 지금 방탄소년단이 뜨니까 중국 네티즌들이 온갖 악플을 달고 있지 않냐. 그 중국 사람들 잘못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어머니 그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그거는 좋고 나쁨이 아니에요.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쇼킹했습니다. 아이가 몇 살입니까? 17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3, 40년 산전수전 겪으면서 굴러서 얻은 깨달음을 어떻게 17살짜리 아이가 다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 옳고 그름이 없다라는 걸 제가 이해하고 인정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전부터 쇠뇌를 당해왔지만 세상에 옳고 그른 건 없어. 다 필요한 것이야. 제가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저도 5, 6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게 어딨어. 옳고 그른 게 있지.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야. 저 범죄를 저지른 인간은 저 감옥에 가서 집어넣어야 되고 왜 사형제도를 없앤 거야. 그런 놈들은 다 사형시켜야 돼. 못된 놈들은. 저 북한 공산당은 다 그냥 핵폭탄 쳐다 부어야 되고 저 중국 애들 까불면 그냥 확 다 그냥 저 항공모함 보내가지고 조져야 돼. 저도 이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정의는 있어. 전쟁에 나쁜 놈과 좋은 놈 다 있단 말이야. 저는 그거 깨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그걸 깨는데도. 명리를 배우면서도 이 선악 구분을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명리 공부하면서 저는 선악 개념을 없애면서부터 명리가 확 튀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 앞을 가로막는 바리케이트가 사라졌습니다. 세상에 선악은 없다. 옳고 그른 것은 없다. 다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뿐 그 폭을. 이런 거죠. 어머니가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우리 아이가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옳고 그른 것은 없다라고 얘기했죠.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 순환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몇 살입니까? 17이요. 무릎을 탁 치고 아니 17에 깨달은 아이가 낳군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아들아 그런 게 어딨냐.
세상은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 순환해야 한다니. 너 그럼 만약에 어머니가 죽으면 이렇게 저기 무덤에다가 묻지 않고 뭐 산에다가 뿌릴 거냐? 그랬더니 아들이 내심 그거 뭐 약간 고민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그게 뭐냐면은 그래야 됨이 마땅하나 엄마가 실망할 것 같으니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쵸? 미라 만들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옛날 무식한 사람들은 미라를 만들었죠. 순환을 안 시키고. 그쵸? 사실 저는 저는 수목장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라서 원래 이제 태우면 다 흩어지지만 저는 요만한 항아리에다가 뭐 저는 이제 이건 개인 취향인데 이제 장례 방식은 저희 아버지는 지금 용미리 묘지에 묻혀 계신데 이제 묘지 계약이 다 끝나면 저희 형님하고 상의를 해서 아버지 묘지를 이제 파묘하고 저는 수목장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자연스럽게 땅으로 돌아가는. 저는 자연으로 순환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좀 머뭇거리더랍니다. 그 말은 아들은 아니 뭐 시체를 보관해서 무슨 일,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해야지. 17살입니다. 머릿속에서 누구 얼굴이 떠오르냐 했더니 에크하르트 툴레가 머릿속에서 떠오르습니다. 17살짜리 에크하르트 툴레가 나타났다. 에크하르트 툴레, 제 블로그에 어떤 사람인지 제가 책을 좀 옮겨놓은 현대의 최고의 지성 사상가 중에 한 분입니다. 영성 사상가 에크하르트 툴레입니다. 확인됐습니다. 사주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세상을 바꿀 철학자라고 써 있고 17살에 벌써 떡잎을 보였습니다. 자, 삶의 세파에 무너지지만 않으면 이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펼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조연으로 두 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 사주는 제가 예전에 한번 실전사주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비슷한 증세를 보이고 있는 23살 청년인데 고등학교 아마 자퇴인가를 아마 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까지 사회 부적응, 친구들하고 부적응의 이유는 말이 안 통해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대학교를 가나마나 했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와 제가 상담을 했고 저는 아이의 사주가 삼미안입니다. 눈이 3개 달린 아이입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는 아이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아이 눈에는 세상이 잘못된 겁니다. 이 두 아이는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이는 중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사고를 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 공부가 덧없어서 이걸 왜 해야 되냐고요 하면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렇게 편입 많은 사주들이요, 인성 많은 사주들이 재성이 오면은 저기 정상적인 척하고 움직이고요. 재성이 가면은 다시 자기 편인적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좀 이 사주가 이제 재성운을 만났더니 이 지지에서 해자축이 들어오면서 재성운이 들어왔죠. 이 사주가 약간 눈 3개 달린 사람이 눈 2개 달린 나라에서 눈 2개 달린 척하는 게 재성운일 때 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검정고시로 다시 고등학교를 들어갔고요. 중학교를 자퇴한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더니 뭐 이왕 고등학교에 들어간 거 학급 회장 한번 해볼까? 그러더니 검정고시생이 반장을 했어요. 요즘 우리 식대로는 반장, 요즘에는 학급 회장이라 그러더군요. 우리 때는 반장인데 학급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말하죠. 얘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애야. 학급 회장 해볼까? 이런 애는 서울대 가볼까? 가기 싫으면 안 가. 고등학교도 안 다녀. 뭐 이럴 수도 있는 애예요. 이거는 초월한 아이입니다. 초월한 아이죠. 이거를 영성 발전 지수라고 하는 5단계 영성 발전이 있죠. 뭐 베이비 소울, 인펀트 소울, 영 소울, 머추얼 소울, 올드 소울. 이 5단계 분류법으로 분류를 하자면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머추얼 소울 이상입니다. 아직 올드 소울까지 될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일단 머추얼 소울 이상이고요. 어머니는 영 소울입니다. 강남에 집이 있고 전형적인 강남 생활을 하시는 어머니는 영 소울. 보통 영소울과 머추얼 소울에서 갈등이 많이 벌어집니다. 영소울들은 머추얼 소울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쟤네 왜 저래? 자기의 지위를 버리고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더니 아프리카의 평원에서 사자 뒷공무니를
쫓아다니면서 포토그래퍼가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라든가, 갑자기 검찰총장을 내려놓고 화가가 되겠다. 이 화가가 되셨죠? 최 모 검찰총장은 화가 되셨죠? 검찰총장 그만두고. 그런 분들은 머추얼 소울들이라죠. 영성 의식이 되게 높은 사람, 이미 전생에 부자, 권력자 다 해봤기 때문에 만사가 귀찮은 영혼들입니다. 보통 올드 소울로 올라갈수록요, 보통 만사가 귀찮아서 하기 싫음 안 해. 내가 왜 저기에 끼어들어서 저기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내가 살아야 돼? 나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 거야. 굳이 저 경기에 치열하게 끼어들어서 삶의 체험 현장에서 치열하게 이전 투구하고 살지 않을 거야. 그래서 가끔 학교를 그만두는 사람들이 머추얼 소울이나 올드 소울인데, 이 아이가 전형적인 그런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사주하고 아주 비슷한 사주를 가진 유명인이 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할 이 아이와 비슷한 사주를 가진 유명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 사상적 갈등이 좀 심해서 어떤 한쪽 사상의 어떤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반대쪽 사상에서 반대를 많이 해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 분의 사주인데요. 이 사주하고 이 사주 보시죠. 비슷하죠. 오행, 자, 이거 십성 구성이 매우 비슷합니다. 보시죠. 이 두 개 사주의 공통점은 뭔가요? 17살 천재 사상가의 고등학생의 사주고, 지금은 고인이 대신 대한민국의 큰 사상을 만드신, 직업은 정치인이지만 제 눈에는 사상가로 보이시는 분입니다. 고 노모모 대통령이신데요. 천간에 편인을 3개나 달고 있습니다. 천간의 편인은 나의 생각을 사회에 올리다입니다. 사상가입니다. 내 생각, 병화와 같은 편인. 이 정의 논리면 귀족주의가 될 수도 있는데요. 엘리트주의, 귀족주의. 편이 논리면 이게 무슨 주의냐면 불쌍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보통 편인을 올리면. 궁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겁제를 위한 마음입니다. 남을 위한 마음입니다. 자, 이분은 편인을 올린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들고 외롭군 서민들을 걱정한 분입니다. 천간에 편인을 올렸는데 이 편인이 월지에서 투출됐나요? 일지에서 투출됐나요? 보시죠. 게다가 병화입니다. 공공성 하면은 십천간 중에 가장 공공성 강한 글자는 병화. 정화도 있지만 병병병을 올렸습니다. 공공의 생각입니다. 공의로운 편인적 생각입니다. 천간에 편인 많이 올린 사람들이 살면서 많이 듣는 얘기는 뭘까요? 공상가, 몽상가, 낭만주의자, 이상론자. 보통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습니다. 이상론자. 천간에 편인 올리면 자기 생각 드러낸 겁니다. 저같이 편인 중중에도 천간에 안 올리면 괜찮습니다. 그냥 저는 두눈박이 마을에서 매우 적응을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자꾸 새눈박이인 걸 드러내가지고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고요. 자, 이분은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올렸습니다. 사회궁에서? 아니요. 일지에서. 그럼 이거는 내 생각입니까? 사회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 올린 사람입니다. 내 생각을 사회에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내 인성이니까 내 생각이잖아. 내 문화잖아. 내 사상이잖아. 병화니까 내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 안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에게 펼치는 햇살 같은 생각이잖아요. 그렇죠? 보통 정화면은 선택적으로 날아가거든요. 야, 싫으면 관도 하는데 병화는 싫든 좋든 뭐 태양이 뭐 앞뒤 가리면서 비칩니까? 그냥 어디에나 다 비치지. 자, 병화 같은 생각을 올린 사람이고요. 이것이 내 편관에서 올라왔습니다. 내 편관에서 올라온 생각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권력 잡으면 이룰 수 있는 생각,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내가 편관의 권력을 가지고 삶을 치열하게 살면서 내가 편관의 권위를 가지고 이 안에서 인중 병화를 천간에 올려서 세상에 내 생각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로부터 올라온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부터 올라온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별종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저런 게 다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자, 내 생각을 올렸는데 그 생각이 또 치열하게 투쟁하기까지 합니다. 삶이 치열하죠. 이 자신의 생각을 올리기 위해서 식신제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투쟁가형 사상가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쟁가형 사상가. 그리고 권력을 잡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수많은 사람과 이합집산합니다. 인묘진방학, 인호술사막, 신자진수구, 시인유술 방합, 삼합, 대립, 충돌이 합과 충이 아주 무수하게 일어나죠. 이분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민주당으로부터 저격을 당하는 황당한 일도 당하셨었죠. 그리고 여당으로부터 탄핵을 당하는 아주 희한한 일까지 당하게 되죠. 소수 정당을 가지고 나라를 유지했던 치열한 삶을 살았던 분인데, 자, 이분은 정치인이라기보단 사주적으로는 사상가이자 이상주의자입니다. 자, 이분의 편인적 이상주의는 어떠할 때 현실화될까요? 이분의 편인적 이상주의는 어떤 운을 만날 때 현실화될까요? 재성을 만날 때. 이왕이면 편재면 더 좋겠죠. 화끈하게 현실화되죠. 나의 생각, 이 편인은 재성을 만날 때 현실화됩니다. 그리고 판단받습니다. 검증받습니다. 나의 생각이 현실화를 이룹니다. 그럼 이 사주는 어느 대운이 가장 좋을까요? 천간 임대운. 이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운은 언제가 좋을까요? 마찬가지로 임계 이런 거 오면 좋겠죠. 임인대운 임오년에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임오년이 언제냐면은 2002년 월드컵 대회가 열려서 대한민국이 축구 열기로 불타올랐던 해입니다. 임오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지금 고3이죠. 이제 성인이 되죠. 몇 달 있으면, 며칠 있으면은. 벌써 그 월드컵 둥이들이 성인이 되다니 참 세월이 대단합니다. 월드컵 베이비가 아마 많이 태어났을 텐데 그때 와 이겼다 우리 팀 이겼다 아침에 일어나서 누구세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천간에 임수가 올 때 권력을 얻고 자신의 생각이 검증받아서 현실을 이룬다. 딱 사주대로 사셨죠? 권력을 얻고 자신의 생각이 현실화되는 대운을 만나다. 근데 이 노 대통령의 사주는 명리학계에서는 완전히 별종이었어요. 이런 형태의 사주를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 당시 20년 전 명리학계에서는 도저히 이 사주를 해석을 할 수가 없었어. 왜? 이 사주는 별종이거든. 왜? 격국론을 완전 무시했거든. 이 사주 격국론을 무시했잖아 지금. 여러분 식신격에 편인 쓰면 파격이 아니에요. 식신격에 편인 쓰면 파격이에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천하의 죽일 놈이야. 뜻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야. 망상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쁘게 표현하자면은. 식신격이 편인을 어마어마하게 올렸어. 식신으로 편관 제사를 해야 되는데 이 편이 뭐냐고. 쉽게 말해서 내가 사회를 바꾸는 개혁과 투쟁을 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을 사람들한테 전파하자니 그게 오히려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힘든 환경 속인 거야. 힘든 환경 속에서 식신제사를 해야 되는 인고의 세월과 같은 모습인 거죠. 자, 그래서 20년 전에는 이 사주 해석을 못 해가지고 당시에 노모모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아니면은 그 현대가의 정아무개가 대통령이 될 것이냐 해서 많은 명리가들이 그 정아무개의 대통령을 점치고 특히 어떤 유명한 명리 문파에서는 노머시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내 간판을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까지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체로 보수적인 분들은 이분을 좀 싫어하거든요. 보수적인 분들은 이분을 되게 싫어하니까 일단 이 개혁가잖아요. 이상론을 머리에 든 개혁가, 이상론을 머리에 든 식신제사의 개혁가죠. 내가 관을 차지하고 나니까 끝없이 관이 공격을 받죠. 자, 아무튼 이 사주의 특징은 인중병화가 투출돼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사회의 생각, 자, 월지에서 천간으로 투출된 거는 사회의 이상이 투출된 거고요. 일지에서 투출된 것은 나의 일간의 나의 이상이 한 천간으로 투출돼서 사회를 바꾸는 개혁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병철 회장님 같은 경우도 월지에서 투출되지 않고 일주에서 죄다 천간으로 투출돼 있죠. 김구 선생님도 월지에서 투출돼 있지 않고 일지에서 천간으로 모조리 다 투출돼 있죠. 격국론으로는 다 꽝꽝꽝인 사주인데 다 격국과 무관하게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구조가. 월지에서 투출하지 않고 일지에서 투출했습니다. 이사주는 그냥 아예 나 그냥 편인 쓸래. 나 편인 쓸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회궁이 신유술 식신 편제국. 식제국이죠. 신유술국이면 이거는 재성사회라고 봐야 되겠죠. 재성사회에 인성 쓰는 사람이다라고 봐야 되고 나의 생각을 그대로 간목으로 올립니다. 자, 간목이 인성이면 어떤 생각입니까?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조, 뉴 사조, 뉴 생각, 뉴 문화. 그럼 이 사주는 문화 전파자입니다. 자, 그러면 내 생각을 천간에 죄다 올렸어. 사회궁에서 올린 게 아니라 내 생각을. 그러면 내 문화를 올렸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비겁이 합세하면은 나와 동조하는 사람이 많아진다입니다. 비겁이 하나도 없으면 내 생각에 동조하는 사람이 없다입니다. 그럼 그냥 괴짜 아무개 죽다. 사후 100년 후에 그의 생각이 알려지다.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사주에 비겁이 중요합니다. 편인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래야 편인이 다른 비겁들과 공유됩니다. 안 그러면 나 혼자 생각하는 생각이 되니까. 이 사주 비겁이 도와주죠. 비겁이 도와주나 마나 아예 비겁국을 만들어버립니다. 비겁국이야. 그러면 내 생각을 한두 명이 동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모두 한 통속이 돼서 내 생각과 동조를 한다가 되는 겁니다. 이러면 큰 무리를 이끄는 사상가입니다. 큰 무리를 이끄는 사상가. 이 사주 위험한 사람 사주입니다. 이 사주가 만약에 무슨 사이비 교주 이런 쪽으로 나서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근데 어머니의 얘기를 들은 것으로 봐서는 그런 쪽으로 갈 리가 없겠다. 이미 영성적으로 상당한 성숙을 하고 있는 아이의 사주다. 그래서 제가 아이 어머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아이는 두 눈박이 나라에 새 눈을 뜬 아이입니다. 아마 동급